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왜 피트니스 문화가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이놈 운동을 뭐 9년 10년 했다면서 왜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 운동 영상들 댓글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강박증이라든지 운동 때문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나 힘들었던 경험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과 또 그를 통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형성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몸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람 뭐 운동 뭐 열심히 좀 했나? 그래도 어깨랑 이런 거 보니까 운동은 좀 한 거 같은데 복근도 안 나와 있고 체지방 관리도 안 되네 얘는. 그래 그냥 운동 좀 했네? 모르겠네요. 각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이런 몸이라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체지방이 좀 그래도 빠져야지 뭐 그렇게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은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진짜 괴물 같다. 와, 진짜 무섭다. 이 새끼 로이더네, 로이더야. 저 메스랑 핏줄 봐, 로이더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가는 데는 몇 년의 기간이 걸렸을까요? 이 사람은 과연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식단을 얼마나 빡시게 하고 어떤 약물을 꼽았던 걸까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팔하고 어깨 보니까 운동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내 배 나온 걸 보니까 자기 관리를 좀 안 하나 보다. 그냥 뭐 운동 1, 2년 열심히 한 헬창인가 보다. 근데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이 사람 이거 완전 다이어트 빡시게 했네. 근매스도 많이 기르고, 야, 살도 진짜 많이 뺐나 보네. 대단하다. 야, 이 정도면 좀 되고 싶은 몸인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 몸에서 이 몸은 얼마나 걸렸을 것 같나요, 여러분? 자, 각자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영국 쪽에서 꽤나 기록을 갖고 있던 파워리프터입니다. 이 사람 데드리프트 스쿼트도 거의 300kg 당연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벤치도 거의 200 가까이 정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뭐 높이뛰기 선출이고요. 체중도 90kg 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이 사진으로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1년? 2년?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한 몇 개월? 놀라지 마십시오. 10분 차이입니다. 이 사진이 10분 전에 찍은 사진, 이 사진이 10분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안 믿기시죠? 안 믿기시면 여기 가서 영상 가셔서 직접 보시길 바라고. 차이가 뭘까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일반인에서 로이더가 됐을까요, 갑자기? 이 사람이 비밀을 말해줍니다. 전 사진은 조명을 끄고 아무 펌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 오른쪽 사진은 10분간 열심히 펌핑을 넣은 다음에 완벽한 조명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몸을 보고는 이 정도는 동네 헬스장에도 보이는 몸, 이 몸을 보고는 괴물 같은 로이더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간 차이가 10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보여줬던 이 친구는 머라이언이라는 친구로 거의 한 1.5세대 정도 인플루언서 유튜버입니다. 이 친구도 운동이 10년 차가 넘었고, 이 친구도 뭐 굉장히 몸이 좋죠. 키도 185에 체중도 90kg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몇 개월 다이어트 했을까요, 여러분? 자, 놀랍게도 16시간 차이입니다. 이렇게 썸네일에 일주일간 몸 변화라고 낚시를 치고 사실은 들어가 보면 16시간 차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얘도 말합니다. 나는 근육량도 똑같고 똑같은 체지방으로 사진을 찍었다. 왼쪽은 운동 쉬는 날이라서 노펌핑이고 저녁을 많이 먹었다, 저때. 여러분들 간과하는 게, 많이 먹으면 헬창이라도 복근이 쫙쫙 갈라지는 사람도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상체 운동한 다음날 펌핑 받고 힘주고 조명 밑에서 찍은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일단 개 같은 상황이 내 피드에 맨날 뜬다고 합니다. 이 대중들을 잘못된 정보로 이끌고, 그래서 자기가 다이어트를 잘 시키고 뭐 자기 프로그램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은 정말 비현실적인 기대와 잘못된 마케팅으로 넘쳐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저 둘 사진 중에서 가장 달라진 거는 자기의 오른쪽에 프레쉬한 헤어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피트니스라는 게 얼마나 애매하고 모호한 영역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10년을 운동한 사람도요, 20년을 운동한 사람도요, 사실은 이런 조명과
힘주고 포징, 제대로 된 포징, 뭐 그런 상황이 없으면, 펌핑 이런 게 없으면 이렇게 초라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괴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피드에 보는 그 사진은 그 사람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올린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실물로 보면 이 새끼 썸네일은 몸 좋던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물로 봐도 좋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는 그 피드에, 인스타 피드에, 유튜버에 엄청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운동 얼마나 했을 것 같나요? 이 사람 운동 열심히 안 할 것 같죠? 술 마시고 돼지 같죠? 이제는 뭐 놀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10몇 년, 20년 가까이 했고, 뭐 이 사람도 뭐 기록이 엄청납니다. 거의 파워리프터 수준이고, 몸도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올립니다. 자기는 이 몸일 때가 이제 기록도 잘 나오고 건강하다, 이런 뜻에서 이게 최고의 퍼포먼스란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이어트 쫙 해서 마르고 건강하지 못한 몸보다 이게 사실은 건강하고 최적의 호르몬과 최적의 지금 수행 상태를 보이는 피크 퍼포먼스라는 거죠. 자기. 그래서 이런 농담을 하면서 이런 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에는 왜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10년 뒤, 20년 뒤에 이런 몸일 수도 있다고 하면 운동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인생의 인생 사진을 보면서 최고의 빛나는 다이어트하고 펌핑하고 조명 밑에서 힘주고 뭐 그런 온갖 요소들을 다 받은 상태의 완벽한 사진을 보고,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이전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사진은 어떻게 이 피트니스라는 게 사진 한 장에 따라서 내 현재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고, 마치 여자들이 엄청난 뽀샵을 넣고 자기 모습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처럼 나도 몇 년 하면 될 수 있구나라는 또 잘못된 기대감, 왜 나는 이런 몸이 아닐까, 이런 걸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체지방이 많고 이런 몸이 더 건강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몸일 수도 있음에도 복근이 쫙쫙 갈라지는, 사실상 건강하지 못하고 그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는 매일 진짜 쓰레기 같은 기분을 느끼고 살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들한테는 건강한 삶이에요,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세요 하고는 촬영 끝나면 배고프다 이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건강적으로 봤을 때 복근이 보이는 몸이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대부분 호르몬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퍼포먼스적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그게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피트니스에서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인 운동이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다른 운동은 실력이라는 게 있고, 그죠? 운동을 하면은 기능성이 향상이 되고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되고 근력이 향상이 되고, 그런 종합적인 발달과 특정 운동에 있어서의 스킬이나 기술, 실력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걸 얼마나 갈고 닦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나오고 재능에 따라서 그게 나오겠죠. 그게 보이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를 예를 들면 루니 같은 선수들, 아니면 뭐 호나우두 같은 선수들이 예전에 복근이고 뭐고 이런 건 없어도 저런 든든한 축구 주머니를 갖고도 엄청난 실력을 보였던 걸 감안하면 말이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누가 루니 축구하는 거 보고 나도 저 정도 하겠는데 하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나도 그만큼 축구할 수 있다,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피트니스는 말이죠, 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왜냐? 프로가 다르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타고난 유전자가 있다는 걸 인식을 잘 못하고, 이 사람이 몇 년 운동했으면 나도 똑같이 나올 거다, 나도 저렇게 체지방이 복근이 쭉쭉 갈라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완전 그렇게 마르면서 그 몸을 1년 내내 유지하면서 근육 크기도 엄청나고 이러면 사실은 스테로이드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물론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엘리트 축구 선수들의 축구 실력처럼요. 체지방도 낮으면서 근육 사이즈도 엄청나고 복근도 항상 짱짱하게 알이 박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공룡 유전자라는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공룡과 같은 유전자다,
정말 타고난 유전자다.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체질이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당연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일단은 먼저 사람 따라 근육 모양이라든지 근육이 붙은 위치라든지 뼈의 골격 모양이라든지 또 피부가 두껍냐 얇냐, 피부가 체지방이 피부에 많이 끼냐 아니면 내장 지방이 많이 끼냐 이런 것도 다르고요. 또 살찌는데 가장 중요한 거 호르몬이 선천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남성 호르몬 수치 이런 근육을 키우는 호르몬만 다른 게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타고나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뭐 렙틴이라든지 그렐린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호르몬 양이 부족하게 나오면 많이 먹어야 배가 많이 차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입에만 대도 금방 식욕이 떨어지고, 체질과 타고남의 차이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세트 포인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지내는 체지방은 타고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시사철 10% 체지방으로 지내도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15%로 지내는 게 너무 편하고 별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거기가 유지가 되고, 정말 유전자가 나쁜 사람은 20% 이하로 내리는 게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다 타고남이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몸에 맞는 스포츠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운동을 잘할 수도 저런 운동을 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체형에 따라 같은 스포츠 안에서도 이 사람은 수비가 어울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이 어울릴 수도 있고, 공격수 민첩한 역할이 어울릴 수도 있고, 이런데 이 보디빌딩이 추구하는 방향은 딱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낮은 체지방, 괴물 같은 근매스, 그리고 타고난 골격. 우리 한국과 같이 이런 외모 강박주의와 이런 어떤 외모의 기준이 높은 사회에서 그런 게 유행을 하고 그런 게 미의 기준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미 우리 사회가 성형수술뿐만이 아니라 미의 기준이 굉장히 높고 까다로운 것은 그리고 타인의 시선 의식이 높은 거는 자명하게 밝혀진 사실인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테고요. 물론 그게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피트니스라는 걸 접하고 나서 건강하고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는 사람도 많지만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고 집착과 강박증, 우울에 빠지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죠. 섭식장애를 겪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게 뒤틀려서 약물로 가기도 하고, 물론 약물이라는 게 대중화된 이 피트니스에서 자기 꿈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하는 사람을 비난하진 않습니다. 약물 사용자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어떤 기준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약물로 들어간다는 건 충분히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길로 빠지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이면 아씨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데, 오히려 근성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집착에 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유전자가 보디빌딩과 결이 맞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이 정도 근성을 갖고 발휘하는데 몸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로무새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운동도 몇 안 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노력도 안 해보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했는데도 나는 5년 10년 했는데도 저 사람 괴물 같은데 나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로무새병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로무새병이 뭐냐면 자기보다 몸 조금만 좋으면 너 스테로이드, 야 이 새끼 약 썼네, 그렇게 몰아가는 거를 로무새병이라고 합니다. 스테로이드만 외친 앵무새 같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열등감이라든지, 또 그래서 서로를 더 비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몸이 좋네 안 좋네 욕하고, 이 사람은 스테로이드 썼네 안 썼네 욕하고, 이런 문화가 더 발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몸의 강박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건 명확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빌딩 판이라는 게, 좀 이 피트니스 업계라는 게 그렇게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게 더 심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10년이라고 했는데, 뭐 횟수로만 따지면 10년이고 정확하게는 9년 정도를 했는데, 제가 헬스를 하면서 느낀 게, 그냥 몸만 봐서는, 겉모습만 봐서는 이 사람의 구력이나 이해도나 실력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거를 알기가 좀 힘들더라는 겁니다. 뭐 물론 일반인 수준에서 일반인 수준이 아니더라도 몸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람 운동 잘하고 이해도도 높고 이런 것도 맞겠지만, 겉모습만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덩치가 크고 한데 뭐 옷으로 잘 가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지방이고 운동 많이 안 해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살크업이라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중량도 많이 안 치는 것 같고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아니 까면은 막 엄청나게 막 조각 같은 체지방과 몸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운동을 잘하냐 못하냐로 또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극을 정말 맛있게 먹는데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극은 개나 좋아하고 개같이 운동하는데도 몸이 진짜 좋은 사람도 있어요. 뭐 샘술렉이라든지 뭐. 그렇고 또 화면에, 그래서 그 자기의 잘 나온 사진과 영상만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가지고는 사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뭘 아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여러분과 같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사실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섭식장애라 해야 되나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생활과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이 피트니스 보디빌딩 애매한 게 섭식 장애라고 하면 장애가 되고요.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열심히 한다가 되는 아주 이상한 곳입니다. 보디빌딩의 식단은 사실 섭식 장애 수준이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를 보고 어느 정신 상태를 갖고 가냐 따라서 다르거든요.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 영상에도 밝혔듯이 굉장히 몸무게가 117kg까지 나갔었습니다. 원래 어릴 적에는 축구를 좋아했는데 다리를 다쳐버려서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야 재수하고 이러니까 바로 지금 UFC 헤비급으로 뛰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체중으로 돌변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2년 동안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는 정상이 됐어요. 근데 몸이 만족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인터넷이나 핸드폰 속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고 또 초보일수록 기대가 말이 안 됩니다. 다 이 몸은 몇 개월이면 될 줄 알고 이 사람보다는 몸 좋지라고 생각했던 몸이, 제가 지금 한 5, 6년 지나고 나서 그 사진을 다시 봤더니 그 사람이 체지방 낮은 진짜 피트니스 모델이더라고요. 되게 몸이 좋더라고요. 근데 일반인은 그걸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런 복근이 착착 갈라지는 몸을 만들고 싶어서 또 거기서 2달 만에 10kg를 뺍니다. 진짜 쫄쫄 굶었어요. 뭐 그래도 초보니까 근육은 늘고 살은 빠지는데 복근을 보이려면 멀었고 그 인바디를 재봤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5kg가 빠졌는데 4kg가 근육이 빠졌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땐 저는 뭣도 모르니까 트레이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바디를 보고 이거 근육 손실이 4kg 나오신 것 같다고 말할 골격근에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그냥 인바디상의 오류인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면 쫄쫄 굶으면서 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믿고 갔는데, 사실 그 트레이너 분도 뭐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도 아니었고 일반 회원의 뭐 몸을 그렇게 뭐 유심하게 보고 그걸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겠죠. 근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2, 3년을 이도저도 못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작게 먹으면 근손실이 난다고 그러고, 많이 먹으면 근데 나는 복근을 가지고 싶고 낮은 체지방을 갖고 싶으니까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찌고, 이제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굶었다가 많이 먹었다 굶었다가 많이 먹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난 뒤에도 나중에는 칼로리, 탄단지, 매크로 이런 걸 알아도 항상 작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돼지 출신이고 내가 원하는 저 사람들 같은 몸은 막 낮은 체지방에 저런 몸은 안 나오고, 나는 계속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나는 또 근육도 유지를 해야 되고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내 대사량을 자꾸 작게 먹으려고. 어느 정도 적게 먹다 보면 또 몸이 적응합니다. 활동량을 줄이든지 몸을 좀 이렇게 기운 없게 만들다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기운이 없고, 그때 당시는 20대 초중반이 진짜 항상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되게 인싸의 성격이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20대부터는 늘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조용하고 새로운 걸 할 힘도 없고, 그냥 맨날 이 집착을 못 버리고, 항상 이 피트니스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집중도 못하고 맨날 오늘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어디 가면 거기 가면 많이 먹을 텐데 이러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20대 귀중한 시간을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뭐 벌크업이라는 건 9년 정도 동안 세복에 4개월 동안 뭐 한 두어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다이어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이즈는 10년 한 거 9년 한 거에 비해서는 진짜 별로 몸이 안 좋습니다. 그동안 노하우와 지식과 굴욕과 그런 거는 쌓였지만은 펌핑 빠지고 옷 헐렁한 거 입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아서, 저도 한 번씩 헬스장 갔는데 내가 너무 족밥 같아서 좀 짜증납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보고 얘는 몸이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시절을 겪어서 제가 지금은 그래도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제 운동도 나름 적절하게 맞는 강도로 맞는 횟수대로 방식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괜찮은 운동 루틴과 식습관을 가지고 그래도 일반인 중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나름 괜찮은 몸을 가지고 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사실 지금 초보일수록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기가 힘든데 이 인스타 같은 곳에는 말이죠, 정말 괴물들만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괴물이니까 화제가 되고 화제 인물이 되고 유튜브에서 뜨고 인스타에서 뜨는 겁니다. 그 몸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도 그 돋보기 누르면 가슴 빵댕이 흔드는 여자들 나오는 것처럼 그 눈에 띄는 그 비주얼이 흔하지 않은 비주얼이기 때문에 뜬다는 거죠. 어쨌든 그게 현실에서 그런 사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헬스장 가봐도요, 그런 괴물 같은 사람 동네 헬스장에는 없습니다. 좀 큰 데 가면 어쩌다 한두 명씩 있는데 몸 좋은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이게 한국인지 전 세계인지 모르는데 복근 있는 남자 중에 복근 있는 사람이 0.0 몇 프로인가 0.0 몇 프로인가 그렇답니다.
잘 없다는 말이에요. 평생 99%의 사람들이 자기 복근 한번 못 보고 죽는답니다. 평생을.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성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보다는 좀 내가 건강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운동하기를 바라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저도 참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운동을 하면서 참 여러 심리적인 요소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너무 강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즐겁게 운동했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본다고 제가 그러라고 해서 그게 뭐 마음대로 강박이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게 현실적이고 뭐 어떻게 비현실적인지 감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은 얘기는 아니군 뭐 그런 놈들이 있나 보지 하면서 본인이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 9년 정도 했던 입장에서 건강하게 생활에 지장 없이 길게 보고 약간 즐겁게 생활 속에 이렇게 녹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고민하고 강박하고 집착하는 사람보다 몸이 훨씬 빨리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집착하고 강박하니까 몸이 별로 안 좋죠. 이렇게 오래돼도. 이게 안 와닿겠지만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시고 남들하고 비교가 아니라 뭐 한 달 전에나 몇 달 전에나 6개월 전에나 1년 전에나 뭐 이렇게 나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을 했는가 그렇게 이제 본인하고 비교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몸은 빠르게 안 바뀝니다. 초보자라도 뭐 최소한 6개월 단위는 봐야 되고 조금 구력이 늘수록 연 단위로 조금씩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강박 갖지 마시고 그런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를 보고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그런 걸 내려놓으시고 매일매일 발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꾸준히 운동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즐기면서 운동하다 보면 어느새 몇 년 후에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그 몸을 앞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박과 자괴감, 자책감 느끼면서 난 왜 안 되지 하시기보다는 지금 본인 몸을 사랑하시면서 발전하는 본인을 사랑하시면서 즐겁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운동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 공감하는 것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